이보다 핫할 순 없다. 불을 지르는 순간 모든 이들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 마성의 비주얼에 홀려 영혼까지 털린다는 그 정체가 궁금하다. 완전 핫플레이스. 웨이팅 안 하고 먹으면 성공했다고. 기다림이 즐겁고 입장과 동시에 춤이 절로 나오는 핫플레이스. 전국에서 핫하게 놀고 싶은 사람들 여기 다 모였다. 찐찐찐찐찐이야. 그들을 매혹하는 다크호스는 범상치 않은 포스 풍기며 기계로 돈을 쓸어 담는 딸과 이에 질서라 손으로 돈을 만들어내는 아버지. 포장은 살아있다. 둘이 성격이 너무 안 맞아요. 하지만 연매출은 10억입니다. 너무 다르지만 열정으로 가득 찬 분야의 매출 10배 올린 불지르기 한판승이 지금 펼쳐집니다. 여름 휴가의 성지 경기도 가평. 시원하게 수상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 이맘때면 핫한 휴양지로 유명하죠. 이곳에 급부상 중인 핫플레이스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 산 넘고 물 건너 제작진이 찾아가 봤습니다. 메인 휴양지에서 조금 떨어진 해발 200m 산골. 그때 차량으로 붐비는 곳이 도착됩니다.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요. 사진은 왼쪽에 잘 있어요. 이미 주차장은 만석인가 본데요. 50m 떨어진 또 다른 곳도 이미 포화 상태. 산골에서 이게 무슨 난리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이곳에 대기 번호가 벌써 99번? 총 한 2시간 정도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부터 기다려가지고. 어제부터 기다렸어요? 원래 어제 먹으려다가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와요. 산골짜기에서 웨이팅 시간만 70분이라니 심상치 않은데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중번호 89번 여행 입장하세요. 중번호 90번 정자리 입장하세요. 중번호 90번 정자리 입장하세요. 보자마자 비명이 나오는 광경이 세상에나. 여기 무슨 불공장인가요? 화려한 불들이 공간을 감싸는 그 열기가 대단한데요. 소장 욕구 불러일으키는 마성의 비주얼입니다. 아, 너무 신기해요. 맛있어 보여, 비주얼. 사람들이 산속까지 몰려든 이유, 이제 이해가 가네요. 이때 불 앞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여성이 눈에 띕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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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서민갑부에서 나왔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돈 잘 버는 사장님 맞으세요? 아니요, 저는 사장은 아니고요. 네. 저희 아버지께서 사장님이세요. 엄마! 돈 많이 버셨다고. 손님값 촬영하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세요. 네. 조용했던 산골을 핫플레이스로 만든 양영호, 양혜림 부녀입니다. 저는 산골에서 돈 벌고 있는 양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버지가 깔아놓은 판에 불을 지르고 있는 딸 양혜림입니다. 네. 88년도에 시작을 했거든요. 올해 34년에 이제 빚을 보는 거죠. 32년 전 산골에 만들어진 작은 식당, 어떻게 명소가 됐을까요? 우선 눈길 사로잡은 건 인정. 하지만 비단 이 모습 때문만은 아닐 텐데요.
손님들로 장사진을 이루자 분주해진 딸 혜림 씨. 몸집만한 소뚜껑이 출격 준비를 마치면 아버지 영호 씨가 뭔가를 가져와서 거침없이 붓는데요. 이 빨간 국물은 뭐죠? 조금 기다려보셔. 한 40분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예요. 40분이나요? 궁금하니 기다려볼 수밖에요. 첫 단계부터 남다른 스케일을 자랑하고 사람들 시선 홀린 자태가 점점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산골짜기를 핫하게 만든 산골 부녀의 필살기 초대형 소뚜껑 닭볶음탕입니다. 어디에서도 보지 못한 화력으로 40분간 공들여 탄생했다죠. 음식이 완성되면 화롯대까지 통째로 끌어 이동하는데요. 도착한 곳은 바로 옆에 마련된 야외 손님 테이블. 이 모습에 가만히 있으면 반칙이겠죠. 대박이다. 때 감자 고구마 먹고 고기는 900g 맞으실 때 들어가세요. 저 이렇게 큰 건 처음 봐요. 우와. 이렇게 직접 불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감탄사 절로 나오는 초대형 소뚜껑 닭볶음탕. 해발 200m 산속에서 먹는 그 맛을 경험하지 않고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맛있는 것은? 여기 온 분들 먹을 줄 아는 미식가들만 모였나 봅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알 것 같네요. 여기저기 질세라 닭다리 잡고 원샷 원킬. 이거는 도저에서 먹을 수 없는 감성이고요. 아, 이건 여기에서만 맛볼 수 있는 가마솥 닭도리탕. 아, 좋아요. 닭볶음탕을 저런 막 소스에다가 해서 먹으니까 조금 더 뭔가 느낌적으로 더 맛있는 것 같고 또 색다르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제작진의 레이더망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이 포착됐습니다.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또 돌이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 제거시켜주는 거예요. 불구덩이 조리실에 열을 식혀주는 건데요. 200도씨가 넘는 장작불 앞을 매일 9시간 동안 지켜야 하는 고된 작업. 활활 타오르는 불을 꺼뜨릴 수 없는 이유가 있답니다. 불이 너무 약하면 육즙만 빠져나오고 고기가 튀어져요. 수정감이랑 불이 세면 시간도 빠르고 육즙이 고기 안에 갇혀서 화력 좋은 장작불은 소뚜껑 닭볶음탕의 핵심 기술. 장작이 수치될 때까지 40분 내내 불 앞을 지키다 보니 매캐한 연기는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불어요? 안 돌아요. 이게 아니다. 눈물 쏙 뺄 정도로 눈이 매워도 365일 장작불을 고수하는 건 아버지 영호 씨의 오래된 고집 때문입니다. 아, 오늘 연기 왜 이렇게 많아요, 연기? 그럼 날이 이렇게 굳으면 연기 쭉쭉 빠지지 않잖아. 그래서. 왜 가스불로 바꿔요? 나도 그럼 그냥 좋지. 장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철칙은 제1호 비법이기도 합니다. 콩나물을 떼면은 화력이 좋아요. 그리고 불이 설치돼가지고 오래 가죠. 그러면 밥을 볶아 먹어도 그때까지 따뜻하게 있는 거예요. 화력이 강한 참나무 장작불은 음식에 숯향을 입히고 토종닭 특유의 질긴 육질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그 결과 손님들의 시각뿐만 아니라 미각까지 사로잡는데요. 갑부 분야의 땀과 열정의 결정체가 솥뚜껑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맛보는 닭볶음탕. 산골까지 굽이굽이 달려와 몇 번 도전 끝에 성공한 그 수고를 보상받는 순간이죠. 숯불이 고기 배는 것 같아요. 숯불 냄새가. 그래서 맛있어요. 특이하고. 깊은 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불맛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핫플레이스엔 핫한 사람들이 오기 마련인가요? 손님들의 비주얼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처음에 고기간이 약간 싱거우실 거예요. 감자, 고구마 먼저 드시고 고기는 5분에서 10분 더 끓이셨다가 드세요. 먼저 드시면 돼요. 이 상황 설명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친구들끼리 놀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최신 캐릭터 분장부터 석기시대 원시인까지 시공간을 초월한 상상 불가의 인물들. 순서를 제일 돌려가지고 숫자대로 1등부터 8등까지. 전 1등이랑 가장 평범한 그 호그와트 교복. 뒤에 빗자루까지 있습니다. 이 빗자루예요? 이거 들고 왔어요. 서울에서 빗자루 타고 왔어요. 근데 파손 걸렸어요, 여기다가. 그래요? 컨셉이 어떻게 되죠? 네, 보시다시피 원시인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거죠? 네, 지금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거죠? 전 너무 편한 자세입니다, 지금.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접근성이 좋지 않은 핫플레이스를 일부러 찾아가는 투어가 유행이라죠. 즐기는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각이 어떤 거 같아요? 햄버거보다 맛있습니다. 햄버거보다. 제 비주얼도 미쳤고 한국거랑도 비주얼이 미쳤습니다. 이 순간을 놓칠 수 없다. 개인 SNS에 사진을 올려 지인들의 관심을 독차지합니다. 갑부표 솥뚜껑 닭볶음탕은 비주얼 폭발 음식으로도 유명한데요. 게시된 사진만 1만여 장,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국에서 몰려드는 건 당연지사. 손님 연령층도 20, 30대가 압도적이라는데요. 140팀이 다녀가고 나서야 분야의 하루가 정리됩니다. 매출 보시고 오늘 200마리 넘었어요. 1,511만 4천 원. 산골짜기에서 매출 1,500만 원이라니 이거 실화 맞나요? 네, 요즘엔 평균적으로 잘 나오면 요 정도고요. 아니면 한 1, 200 정도 좀 다운되죠. 핫한 매출이 핫플레이스인 걸 증명해 주는데요. 사람들이 많이 놀러 오는 주말 매출에 힘입어 산골 갑부 분야의 연 매출은 약 20억 원에 달합니다. 제가 들어오고 나서 제가 보기엔 많이 늘었어요.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좀 가늠이 되세요? 그거는 사장님이 아시겠죠? 딸이 오고 나서 매출이 많이 늘었다는데 자꾸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그것도 딸한테만 자꾸 왜 이렇게 적으려고 그래요. 그거. 장사가 잘 안 되던 자리에 있다고요. 그렇지만은 장사가 안 되는 자리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산속에서 올린 매출 20억 신화. 그 비결을 파헤쳐 봐야겠습니다. 영호 씨가 출근하자마자 살피는 건 식당 한쪽의 비닐더미. 뭘 이렇게 꽁꽁 숨겨놨나 했더니 장작을 고이 모셔뒀는데요.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양입니다. 10월 거정은 아마 뗄 거예요. 돈으로 따지면 한 50만 원씩 잘려져 있어요. 5천만 원. 1년에 사용하는 장작만 무려 3,000톤. 그래서 아침 필수 작업이 있답니다. 직접 주문 제작한 기계로 장작을 얇게 패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이유가 있습니다. 그 8조각으로 난 게 훨씬 잘 타죠. 하면서
불이 세게 올라오라고 잘geb해주는 거예요. 화력이 닭볶음탕의 맛과 직결되기 때문에 최단 시간 최고의 화력을 낼 수 있는 장작의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게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5kg 했죠. 6kg요? 이렇게 큰 통나무는 1차로 도끼로 팬 후 기계로 쪼개야 한다는데요. 왕년의 실력 어디 안 갔네요. 포장을 살아있다. 이거를 몇백 번씩 하신 거 아니에요? 하루 종일 막걸리 한 잔 먹으면서 힘들으면 그때 트랙터에 올라타는 딸 혜림 씨. 식당 안에 뭔 일인가 싶은데 능숙한 솜씨로 거침없이 나갑니다. 일일이 손으로 할 수 없어 내려진 긴급 처방인데요. 3일 동안 건조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어 순서별로 정리를 해놓는답니다. 또 이렇게 모실 수 있으세요? 조금만 해요. 뭐 노가다 하는 딸이지. 지난 겨울에 들여와 말린 후 다시 쪼개서 3일. 애지중지 관리한 장작이 드디어 손님상으로 나갑니다. 참나무의 화력을 견뎌줄 솥뚜껑과 닭의 비린내를 잡아주는 육수, 그리고 200도씨가 넘는 화력이 더해지면 비로소 초대형 솥뚜껑 닭볶음탕이 탄생! 밀려드는 손님의 조리실도 불이 꺼질 새가 없는데요. 닭볶음탕을 끓이던 혜림 씨가 집중을 못하고 자꾸 딴 곳을 봅니다. 불에서 한눈 판 적 없는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시계? 시간이 다 출력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시계 보고 계속 확인을 해요. 40분 졸여서 나가거든요. 이 닭볶음탕 주문 시간은 11시 4분. 정확히 40여 분이 흐르자 조금의 지체도 없이 손님상으로 바로 직행합니다. 그렇다면 아빠 영호 씨는 어떨까요? 한시도 불 앞에서 떠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닭볶음탕에서 생긴 기름을 일일이 걷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침없이 채소를 투입. 이렇게 다시 끓이길 10분. 언제쯤 완성되나 싶은데 40분이 다 된 거예요. 이게요? 네. 봐봐요. 이제 가면은, 우리가 바로 먹을 수가 있어요. 딱 보면 알죠. 34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갔어요. 요거는 이제 야채만 들어가면 돼요. 시계도 확인하지 않고 확신하는 영호 씨. 딸의 방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죠. 보기만 해도 아는 비법이 있는 걸까요? 위에 쫙 나오죠. 네. 이 거품을 일단 제거를 시켜요. 영호 씨가 닭볶음탕 끓이는 기준은 바로 요 닭기름. 25분. 15분쯤에. 팔팍 끓기 시작해서 25분. 조리 시작 25분 후부터 닭기름이 나온다는 갑부의 증언. 서민갑부 제작진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정확히 25분 후 닭기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채 들어가는 게 한 5분에서 10분 걸려요. 시간 체크보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터득한 노하우로 조리하는 영호 씨. 그런 아버지를 예의주시하던 혜림 씨. 뭔가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서로 조리 기준이 달라 실랑이를 벌이곤 하는데요. 장작불은 주변 환경에 따라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는 건 무리라는 영호 씨.
제가 눈대중의 시계예요. 예. 불 피는 거와 아니요,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근데 저 약간 국어책처럼 그대로 줄거리가 있는 그대로 하는 걸 좋아해요. 계획이 있는 그대로. 각자의 방식으로 최상의 맛을 내기 위해 노력 중인 부녀. 덕분에 손님들은 최적의 타이밍에 음식을 맛볼 수 있어 행복하겠죠? 역시나 표정이 말해주는군요.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큰 기러구도 떨어져 있고 또 개천어구도 많이 이제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엄청나게 했어요. 32년 전 산에서도 외진 곳에 식당 틀을 잡은 영호 씨. 창고에서 커다란 솥뚜껑을 발견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요. 어릴 적 배골던 시절 동네 잔치에서 해먹던 솥뚜껑 음식이 생각난 거죠. 즉시 닭볶음탕을 만들어 가족을 수집합니다. 어릴 때 솥뚜껑 음식이 최고였어. 먹어봐. 기대 이상의 평가를 받게 된 영호 씨. 예상치 못한 기회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우와, 저게 뭐예요? 저희도 좀 주세요. 소뚜껑 닭볶음탕 주세요. 저희도 소뚜껑 하나 주세요. 뛰어난 비주얼의 솥뚜껑 닭볶음탕의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벌써 딱 보면 우리 이거 해달라고 그래요. 그냥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눈으로 보는 게 50%는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자 그러면 장사를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가지고 했는데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먹음직스러운 모습에 반해 주문했지만 실제로 맛본 후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닭비린내가 원래 이렇게 많이 나요? 소주 좀 줘봐요. 화려한 조리 방법으로 눈은 사로잡았지만 맛까지 인정받지는 못한 건데요. 그때부터 직접 산에서 약초를 캐고 재료를 찾아다니며 육수를 연구했습니다. 음식은 무엇보다 맛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뼛속까지 느낀 영호 씨. 손님들의 반응을 살피며 재료 바꾸기를 수차례 안성맞춤인 육수를 개발했죠. 거기에 화력 좋은 참나무 장작을 더해 오감을 만족시키는 닭볶음탕을 탄생시켰습니다. 칡도 캐서 넣어보고 야생 뽕나무들이 많잖아요. 뽕나무도 잘라서 넣어보고 도시민들은 거의 6개월만 입에 이렇게 몸에 뱄어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거든. 토종 따위에 이렇게 맛을 들이고 나니까 이제 6개월은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 갑부를 잊게 한 솥뚜껑. 그런데 그 크기가 다 달라 보입니다. 한 마리 들어가는 게 있고 두 마리 들어가는 게 있고 또 세 마리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맞춰서 해주거든요. 얘하고 비교를 해요. 차이가 많이 나죠. 크기와 깊이 모두 차이가 나는데요. 오랜 시간 육수를 졸여 요리하다 보니 초대형 사이즈는 필수. 한 마리용 솥뚜껑의 지름은 65cm, 두 마리용은 2cm가 더 크고요. 세 마리용의 크기는 70cm를 훌쩍 넘습니다. 솥뚜껑만큼이나 눈이 가는 화로대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이 뒤에 바꾸는 고정이에요. 네. 회전이 안 돼요. 앞에 회전이 되죠? 네. 뒤에 거는 회전이 안 돼요. 손수 만든 화로대를 자랑하다가 뭔가 생각에 잠긴 영호 씨. 갑자기 어디론가 향합니다. 도착한 곳은 식당 뒤편에 마련된 공간.
만능손 갑부의 작업실이라는데요. 젊은 시절부터 사는 것보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익숙했답니다. 그런데 방금 전까지 멀쩡했던 화로대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밑에 바꾸는 예. 아주 쓸만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더 쓰고 위에 여기 통만 바꾸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드럼통인가 싶은데 장작이 활활 타도 멀쩡한 데는 요 녀석이 한몫 톡톡히 했다죠. 낡은 통들은 주기적으로 바꿔줍니다. 식당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웬만해서 영호 씨의 손에서 탄생합니다. 설계도 전부인데 어떻게 하세요? 설계를 다 하고 올라가면 힘들고 이렇게 맞춰서 하는 거예요. 소뚜껑 닭볶음탕 메뉴를 개발한 후 안전한 이동수단이 필요해 만든 화로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재료와 설계를 바꾸기 수십 번,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불편함 제로, 위풍당당 갑부표 화로대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무만 있고 그냥 떼면 돼요. 훌륭하죠? 덕분에 화력 걱정은 없겠네요. 그 시각 딸 혜림 씨는 홀 관리가 한창입니다. 주문번호 10번 손님, 주문번호 23번 손님, 야외로 입장해주세요. 주문번호 23번 손님, 야외로 입장해주세요. 손님 안내용 마이크까지 있네요. 손님 찾아다니는 것도 일이에요. 예전에는 그것도 다 생목으로 불렀거든요. 차에 계시는 분은 아예 못 듣고 이러셔가지고 작년 여름에 설치했어요. 앰프 8만 원, 마이크 3만 원대. 6년 전 혜림 씨가 합류한 후부터 많은 시스템을 바꿔가고 있답니다. 네, 번호표 먼저 보여주셔야 돼요. 네, 접시. 덕분에 많은 손님들을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오세요. 나왔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하는데요. 주문이 들어오는 순간 그녀가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입니다. 13번 한 마리요. 한 마리 추가요. 한 마리 추가. 주방의 주문 내용을 알린 후 영수증에 무언가 숫자를 쓰는데요. 다른 곳에도 정체불명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손에서 놓지 않는 수첩엔 답이 있을 것 같은데 011과 110 숫자 투성입니다. 아, 이 숫자가 아니라 이거는 테이블 그림 야외 오른쪽에다가 불을 놔달라고. 이거는 야외 왼쪽에다가 저희 그 음식 배달할 때 좀 쉽게 찾아가기 위해서 자리 표시해둔 거예요. 테이블 사이에 기른 작대기 2개로 화로대 놓을 장소를 동그라미로 표시한 건데요. 011은 길의 왼쪽 테이블에, 110은 길의 오른쪽 테이블에 서빙하면 된다는 암호랍니다. 손님 못 찾아서 계속 도는 경우도 많고요. 엉뚱한 테이블에 배달되는 경우도 있어서 자주 확인을 해야 돼요. 숯불로 계속 열을 가하며 먹는 음식이라 서빙 시간이 지체되는 걸 방지하고자 그녀가 생각해낸 묘책입니다. 화려한 볼거리의 인증샷은 필수. 손님들에겐 또 다른 즐거움입니다. 자랑거리가 돼요? 어때요? 네, 이게 특이하잖아요. 혜림 씨가 찍어준 사진에 만족한 손님. 바로 개인 SNS에 업로드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닭볶음탕이 잘 나오게 찍는 게 중요해서. 왜요? 저희 식당을 홍보도 해주시는 거잖아요. 어차피 여기 오셔서 그 기념으로 찍으시는 거니까 저는 메인이 언제나 닭볶음탕이에요. 고도의 전략이 숨어 있었네요. 때문에 SNS에서 갑부의 소뚜껑 닭볶음탕은 날이 갈수록 유명해지고 있다는데요.
혜림 씨만의 노하우가 또 하나 있답니다. 얘 봐봐 얘. 일로 와봐 빨리 와 일로 와봐봐. 뭘 보고 이렇게 웃음꽃이 핀 거죠? 야 근데 못 먹을 것 같은데 너무 이뻐서. 손님들에게 찐 행복을 준 정체는 볶음밥은 볶음밥인데 소뚜껑에 토끼가 놀러 왔습니다. 별스타 이런 데서 좀 홍보도 잘 되고요. 이게 맨 처음엔 하트로 시작하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네, 여러 모양도 해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랬죠. 한국인의 디저트는 볶음밥이라고요. 닭볶음탕을 먹은 후 요 후식이 빠질 수 없는데요. 그래서 혜림 씨가 생각한 묘안 비주얼적으로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볶음밥을 만들자는 거였죠.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선물을 받은 듯이 행복해했고 독특한 볶음밥 모양 역시 SNS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맛과 모양은 기본이고 홍보 효과까지 톡톡히 보며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게 됐는데요. 손님들의 만족도도 최상입니다. 마지막은 항상 볶음밥이죠. 근데 볶음밥도 양념 소스가 적절하게 배어나오면서 주인분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볶아주시니까 하트까지 만들어주시고 금방 다 먹었습니다. 아 너무 행복했어요. 아, 행복하다는 말을 계속 많이 하는데 진짜 너무 행복했어. 주체할 수 없는 행복함에 몸이 저절로 반응합니다. 그날 오후 손님이 뜸한 틈을 타서 만능 일꾼 혜림 씨가 파김치를 담그고 있는데요.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라겠습니다. 아직 양념은 다 엄마가 하셔가지고 저는 몸 쓰는 것만 해요. 30년 넘게 아버지와 식당을 운영해온 어머니 숙자 씨. 혜림 씨는 어머니가 맡았던 일들을 점차 배우는 중입니다. 이 버무리는 게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허리가 안 좋으셔서 허리랑 무릎이 안 좋으셔서 버무리는 것만 요새는 제가 하고 있어요. 마음과 다르게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죠. 어머니는 그런 딸이 고맙고 미안합니다. 6년 전 부모님의 일손을 도왔던 혜림 씨. 성수기엔 기다리는 손님들로 늘 가득 찼습니다. 저기요, 2시간 기다렸는데 언제 돼요? 네? 어머, 죄송해요. 아, 뭐야, 짜증나. 아, 됐어요. 시스템이 잡혀있지 않아 매일같이 손님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더군다나 다양한 메뉴 때문에 조리 시간이 길어 서빙 담당 어머니는 더 곤욕을 치렀죠. 아줌마, 저희가 먼저 왔는데 왜 저쪽부터 줘요? 이래서 손님 받겠어요? 매일같이 시달리는 어머니를 보고 식당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닭볶음탕은 장작불에 조리하기 때문에 빠르면 30-40분 안에 나와요. 근데 이제 백숙 같은 경우는 토종닭을 끓이다 보니까 보통 1시간 정도가 소요가 돼요. 식당이 커지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아서 좀 충격을 받으셨었어요. 하고 단기 기억 상실증도 오시고 여러 번 혼절하신 적도 있으세요.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메뉴의 단일화. 가장 인기가 많은 닭볶음탕으로 승부수를 띄웠죠. 그 외에도 손님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기계화하고 셀프 반찬 냉장고와 제빙기까지 신문물을 들여왔습니다. 저는 개혁파? 자꾸 바꾸려고 하니까 싫어하세요. 이 식당을 끝까지 끌고 나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400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한 반 이상은 쓰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읽어놓은 기본 바탕에 딸 혜림 씨가 시스템을 만들며 6년 사이에 매출은 무려 10배가 뛰었습니다. 매출을 떠나서요. 시스템이 좀 많이 낮았다고 봐야죠. 인정은 해요. 직접적으로 얘기해 주신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오늘 그래서 기분 되게 좋네요. 지금.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죠. 집이요? 몇 발자국 떼자마자 바로 멈춥니다. 집에 가신다면서요? 네, 집에 여기 우리 이게 살림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라고요? 네. 가게 입구와 불과 50m 떨어진 곳에 집이 있네요. 2년 전 허름했던 집을 손수 리모델링 했다는데요. 평생 고생한 자신과 아내를 위한 선물이었죠. 요게 이제 그 막내 사이고, 요게 이제 그 둘째, 둘째 사이고, 요거 이제 큰 사이, 딸만 셋이니까 사위가 셋이 된 거죠. 사위 셋. 따님들 다 시집가시고. 그렇죠. 다 출가시키고. 예, 홀가분 하시겠어요. 아, 그래 홀가분 한데 그래도 집에 오질 말았는데 집으로 다 들어와요. 32년 세월 식당 일이 고됐지만 자식 농사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지었습니다. 여보세요? 알았어. 누구예요? 아, 딸내미인데요. 네. 뭐 손녀 가방에다 두고 갔대요. 전유라 그러고 막. 아니 가방을 주는데 왜 난간으로 가는 거죠? 아, 아니 혜림 씨는 왜 또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왜 거기? 저도 퇴근했어요. 아, 거기가 집이에요? 야, 이런 거를 놓고 가냐? 좀 에어컨 챙기고 그래야지. 아, 까먹었어요.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배달 서비스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빠르고 정확하게 딸에게 가방이 안착합니다. 방과 이제 여기를 연결해서 한 거예요. 층까지 올라가고 걸어 올라갔다 또 여기 올라오려면 힘들잖아요. 여기를 편하게. 저 집 좀 구경해도 돼요? 안 추웠는데 괜찮아요? 조금만 볼게요. 맞은편 건물에 자리한 혜림 씨의 보금자리. 너무 빨리 오시는데? 여기가 집이에요? 네, 저희 집이에요. 6년 전 식당 일을 도우며 다시 들어왔죠. 식당이 바빠지면서 이제 이쪽은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요. 네, 제일 큰 방은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저희 첫째, 둘째 딸이에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인사. 안녕하세요. 그 따님 두 분이랑 같이 아이고, 저희 신랑. 아직 안 오신 거예요? 네, 저기 지금 출장 가서 좀 며칠 걸려요. 퇴근 후의 시간은 아이들과 보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하루 종일 바쁜 엄마라 평소에도 그 점이 제일 신경 쓰입니다. 엄마 일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엄마 힘드니까 적당히 하면 좋겠어. 엄마 도와주고 싶어. 엄마 도와주고 싶어요? 피로 회복도 되지만 좀 많이 미안해요. 많이 평소에 못 챙겨주니까. 유림이 돌 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챙겨줬던 것 같은데 학교 다니면서 전혀 못 챙겨줘서 제일 미안하죠. 엄마이자 딸로서 점점 단단해져가는 혜림 씨. 잘 그리네.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나오세요? 보물 채가 보물. 보물이요? 갑자기 보물이요? 그런 게 있어요. 어떤 보물을 찾으러 가길래 싱글벙글인지 그냥 평범한 하우스 아닌가요? 고추가 잘도 많이 날렸잖아요. 네, 이만한 보물이 없죠.
고추를 네. 이제 앞으로 먹으려고 이제 심어 놓은 거예요. 네. 표로 말하면 이게 이제 보물창고죠. 여기가? 그 보물 한번 실하게 열렸습니다. 농사 규모가 적지는 않은 것 같죠? 요 길이잖아요. 네. 길로에서 이렇게 내면 저 하우스 거지. 네. 제가 농사 짓는 거고, 그럼 한 2,000평 돼요. 2,000평이요? 네. 밭을 비롯해 식당과 건물까지 자산은 총 30억 원. 32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결과입니다. 그냥 되는 거 있어요. 나보다 한 발 더 뛰어야 되고, 더 일찍 일어나서 해야 되고, 놀러 다닐 때 못 다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40여 년 전 아무것도 가진 게 없던 시절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 산을 올랐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저 열심히 하루를 버티는 거였죠. 산 정상에 올라가길 수년 커피와 라면을 팔아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았습니다. 하지만 산 생활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발에 동상 걸렸지. 그거 오래 놔두면 발가락 죽어. 변변치 못한 신발로 산을 타다 보니 동상이 걸리기 일쑤였죠. 돈만 생긴다 그러면 무조건 가서 불구덩이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었으니까. 먹고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산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러 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비료 사고 나머지는 이제 그 땅 산 데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푼씩 모아 마련한 돈으로 무너져가는 집을 직접 수리했습니다. 집을 내가 고칠게. 식당 하자. 수개월에 걸쳐 직접 공사했고 겨우 가게 공간을 만들었죠. 그때부터 웬만한 건 손으로 만드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전체적으로 화자민만 살던 데예요. 젓가락 2개, 수저 하나 뭐라 그럴까? 그러면서 여기 와가지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내 손으로 하면은 이 비용을 절감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오늘도 아침부터 영호 씨의 손은 쉴 틈이 없는데요. 직접 키운 감자를 수확하는 날입니다. 타서 보면 편하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만큼 돈이 안 되니까 또 내가 농사져서 한 게 더 맛있잖아요. 또 우리 먹을 거를 이게 다 우리 그 다 요리하는데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조금만 고생하면 돈을 절약할 수 있고 손님들에게 좋은 음식을 대접할 수 있다는 생각. 그 고집으로 32년을 버텨왔습니다. 같은 시각 트럭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아직 오픈 전인데 누가 찾아왔나 봤더니 배달이었네요. 수북이 쌓인 정체는 바로 닭입니다. 200마리? 200마리인가 본데 한 바구니에 10마리씩. 아침마다 당일 도축한 토종닭을 받는데요. 닭이 손질돼서 오지만 고기 하나하나 혜림 씨의 손을 다시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닭을 다리 칼집을 안 냈었거든요. 안 냈더니 40분을 끓여도 안 익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칼집 내고 있어요. 면도까지. 심한 경우에만 밀고 있어요. 이런 잔털이 눈에 안 보이는 잔털이 있는데 고기가 익으면 이게 다 털이 서요. 꼬박 3시간이 걸려 손질을 마칩니다. 그 다음 빼놓을 수 없는 일과는 양념장 만들기. 고춧가루와 다진 마늘, 간장을 넣고 소주까지 부어주는데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양념장의 비법은 따로 있답니다. 원래 엄마가 하시고 나중에 제가 하다가 이제 직원분들이 생기시면서 직원분들이 이제는 하시니까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계량을 했어요. 상황에 따라 재료와 양념을 즉흥으로 넣다 보니
그때그때 다른 맛이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정확한 비율의 양념과 일정한 양의 재료로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있게 된 거죠. 부모님이 만든 맛에 딸의 체계화된 시스템이 어우러져 확실한 갑부표 닭볶음탕 맛을 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언제 와도 변하지 않는 맛을 즐기며 손님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자네도 우리 애들 데리고 가야 되겠네요. 진짜 너무 따봉. 처음에는 이 담백한 맛을 먹다가 이제 서서히 졸여지면서 더 깊은 맛이 나고 맛있는 것 같아요. 되게 보는 재미도 있고. 그날 오후 주차장에 들어서는 트럭. 뭔가를 잔뜩 내려놓고 떠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혜림 씨. 뭐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의문의 상자들은 다 뭔가요? 주인은 혜림 씨가 맞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나가? 이거를 어디다 놔야 안 들키나? 안 듣게 잠깐. 숨겨놨다가 그만해 들어요. 필사적으로 숨겨야 하는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여기는 지금 여실 일이 없으니까. 영호 씨의 눈을 피하기 위한 거였군요. 며칠 뒤 요란한 소리를 따라 가봤더니 한 상자는 벌써 개시 중. 카트를 택배로 시킨 거였군요. 좋은 거 사셨어요. 식당이 다 울리도록 신나게 카트를 조립하는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감시자가 나타났습니다. 신나게 새 카트를 조립하는 혜림 씨.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감시자가 나타났습니다. 뒤늦게 눈치를 보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죠. 바로 버리자면 어떻게? 분노의 빗자루질을 하는 아버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저거 갖다가 또 사다가 맞추냐고. 무조건 사드리기만 하니까는. 들킨 건 들킨 거고 새 카트를 갖게 된 혜림 씨는 마냥 뿌듯한데요. 가게를 위한 투자지만 아버지를 마주칠 때마다 눈치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딸이 아주 그냥 돈벌레. 아유. 일단은 뭐 저한테 상의는 안 해요. 한 번도 상의 안 하고 무조건 사드리고 관리만 잘하면 1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도 그게 망가져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 물건을 쓰면 당연히 망가지는 거고요. 이게 손님들께서 계속 이렇게 컴플레인 거는 거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거를 계속 고민하다가 산 거예요. 저는 필요한 걸 사는 건데 너무 돈벌레라고 하시니까. 또다시 손님들이 몰리고 바쁜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42번 자리 좀 있어요. 표현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언제 어느 때고 손님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은 아빠와 딸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숯 위에 그릴을 준비하는 영호 씨. 어떨 거냐? 오늘의 저녁 메뉴는 삼겹살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카트는 주변을 한번 쓱 살펴보더니 자연스럽게 혜림 씨가 새로 산 카트를 끌고 갑니다.
괜찮겠죠? 부모가 이제 오늘 흔들어 갔는데. 오늘 힘들어서? 몸보신이에요? 몸보신이에요. 삼겹살 두멍게 이렇게 해서 보면은 맛있죠. 유난히 고단한 하루 끝엔 닭볶음탕 끓여주고 남은 수치를 이용해 식구들과 별미를 즐긴답니다. 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무심하게 툭툭 가족들과 직원들을 위한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와. 이제 혜림 씨만 합류하면 되는데요. 주방 갖다 줘야지. 주방 빨리 끝내고 오려면.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기막힌 광경. 우선 모르는 척 식당 정리를 먼저 하는데요. 그렇게 위기를 모면했다 싶은 영호 씨. 카트 내 건데 저 나중에 이거 카트 못 써. 내 거야. 카트 내 거야. 그래 저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써. 이거 내 거야. 바퀴는 바꿔줘야 돼. 바퀴가 작아. 바퀴를 사장님이 이거 바꿔줘야 돼. 이렇게 부녀의 신랑이는 칼로 물베기로 끝이 납니다. 맛있어? 건질 것 같아요. 껍데기 안 좋아하는데. 한입 드세요, 술안주. 내가 주니까 맛있지? 맛있다. 알았어. 한 번 더 줘? 고마워. 매일 티격태격해도 세상에 둘도 없는 파트너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소나기가 쏟아진다든지 불씨가 다 꺼져도 살아날 수 있는 단계인데요. 불은 혹시 꺼졌을 수도 모르지만 내 마음은 안 꺼져 있으니까. 마음이 안 꺼지면 무조건 살릴 수가 있죠. 언제나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람을 막아주고 불씨를 계속 더 넣어줘서 더 큰 불이 되게 만들어야죠. 절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을 꺼지게 하느냐 아니면 켜지게 하느냐는 우리 마음속의 불씨에 달려있다고 산골 부녀는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불씨는 어디서 타고 있나요? 지금까지 이런 디테일한 서빙가뿐 없었다. 이것은 자동차인가 거울인가? 헌차를 새 차로 만들어준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물로 시작했어. 꼼꼼하게 닦아서 연매출 2억 5천.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다. 지금까지 10,000원으로 건물을 지은 서민가뿐 없었다고요? 5년 만에 건물을 가지게 됐습니다. 10,000원이 만든 기적. 뭐라고요? 그건 전데요. 10,000원으로 건물주가 된 정민 씨의 비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